안녕하세요. 컴퓨터 설계사조 주택공급계획안 발표를 맡은 16학번 고명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PPT는 계획방향, 대안소개, 대안비교평가, 대안선정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계획방향입니다. 저희조는 풍부한 상업시설로 지역 자족성을 강화하는 도시와 근린주거론에서 비롯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는 도시를 대안 구성의 시작으로 잡았고, 1안은 지역 자족성을 강화하는 대안, 2안은 도보 생활권을 조성하는 대안으로 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안을 비교해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더해 3안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다음으론 대안 소개입니다. 먼저 1안입니다. 1안은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상업용지가 넓게 분포하는 사례들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5가지 틀을 설정하고 구상안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북쪽 좌측으로 기존의 용지가 분포한다는 점에서 상업용지가 그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생활권이 인접한 곳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업용지 근처로는 준주거 용지와 복합용지를 배치하여 상업시설의 수요를 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집행을 고려하여 출동에 용이한 주간선 도로에 지구대와 소방서를 배치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간선 도로와 보조간선 도로와 맞닿는 블록에는 완충 녹지를 설정하여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명 전원주택단지를 동남부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남쪽에 산지가 고르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고, 생활권 내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론 2안입니다. 주택공급계획으로서의 주된 목적을 가진 도면이기 때문에 블록별로 3개의 생활권과 1개의 중심생활권으로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각 생활권은 서쪽 A 생활권, 북쪽 B 생활권, 남쪽 C 생활권, 지구 중심의 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용지에 주거지역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5가지 틀을 설정하고 구상안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각 생활권의 접근성과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중심생활권을 설정했고, 중심생활권에는 복합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상업지역을 배치했습니다. 서쪽 A 생활권에 비해 상업지역의 접근이 먼 BC 생활권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업시설의 수요를 보충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둘째로 소방서, 지구대의 계획입니다. 소방출동과 경찰출동의 거래를 생각하여 지구 중심에 위치하게 하였고, 소방서의 배치는 중간선 도로와 맞닿는 지역에 배치하여 출동 시 원활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치했고, 지구대의 배치는 국도를 이용하여 주간선 도로를 타거나 보조 간선 도로를 탈 수 있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시설 계획입니다. 생활권별로 취약 아동 청소년을 생각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를 배치했습니다. A 생활권에는 초등학교 1개소 내부에 병설 유치원 1개소, 중고등학교 1개소씩 배치하고, B 생활권에는 C 생활권의 취약 아동 청소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유치원 2개소, 이것은 병설 유치원 1개소를 포함하고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1개소를 배치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이 안정한 교통입니다. 집산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은 학교를 배치해 스쿨존을 형성해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린웨이 체계 구축입니다. 판교의 도시 설계에서 지구 내부의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그린웨이 체계를 모티브로 계획구역 내에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도로와 광장을 배치했고, 도로 주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는 완충 녹지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론 대안의 비교평가입니다. 평가지표는 토지 이용, 시설 계획, 공원 녹지, 장단점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입니다. 1안은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상업용지를 설정하였고, 상업용지와 청사를 중심으로 우측과 좌측으로 분리된 생활권 계획을 하였습니다. 2안은 학교와 공원 등을 포함한 독립된 3개의 생활권과 중심 생활권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계획입니다. 1안과 2안 모두 상업지역이 멀어 불편함을 가진 주민들을 생각해 동남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습니다.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1안은
지구대와 소방서를 지역 곳곳에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사고와 범죄에 빠른 대응을 도모했고, 이안의 경우는 기존의 계획 안에 공존주택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방서를 배치해 지구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했습니다.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이안에서 생활관별로 한 개씩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같은 용지 안에 운동장을 공유시켜 개상 용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녹지입니다. 1화는 완충 녹지와 근린 공원을 통한 녹지 체계를 구축하려 했고, 2화는 주민의 휴식과 균등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권에 한 개의 어린이 공원과 한 개의 근린 공원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1화의 장점은 상업 용지와 공공청사의 연계 효과로 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중심부로의 성장 기대가 가능한 것이고, 2화의 장점은 환경 친화적인 조성을 위하여 중심생활권 녹지축을 기점으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녹지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1화의 단점은 상업용지와 밀접해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인해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상업용지 인근 공원 및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화의 단점은 주거단지 대비 학교가 많아 시설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반을 구성하는 데 모티브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역삼구역과 역북지구는 용인시에서 진행한 지구단위 계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역삼구역은 용인시청과 맞닿아 있으며 시청의 업무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업무용지와 상업용지가 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북지구는 이러한 역삼지구와 맞닿아 있으며 아파트단지와 준주거용지, 복합용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용인시가 역북지구의 조성으로 인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으며 균형 있는 개발을 성공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3의 4개의 틀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로 기존 이안에서의 3개의 생활권과 중심생활권 계획을 적용하고, 둘째로 모티브를 얻은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상업용지를 설정하고, 셋째로 이안에서 주거단지 대비 학교가 많아 시설 낭비가 예상되었던 것을 보완해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2개소씩 축소 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1안에서 미흡했던 공원 녹지 계획을 보완해 그린웨이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3안의 배치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 이용입니다.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상업용지를 설정하고, 상업용지와 청사를 중심으로 3개로 분리된 생활권을 형성했습니다. 각 생활권은 초등학교와 공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공원 녹지입니다. 공원, 공공용지, 광장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보다 연계된 녹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내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각각 1개소씩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계획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동남부 생활권에 배치했습니다. 공공청사 부분은 지구대와 소방서를 추가로 배치해 사고와 범죄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육시설은 생활권별로 1개 이상의 학교를 배치하였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심생활권에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안의 평가입니다. 먼저 특징입니다. 첫째로 상업용지와 공공청사의 연계효과로 자족기능 강화 및 지역 중심부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근린주거론에서 비롯한 도시설계로 보행공간의 안정성과 편리성 확보 및 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향후 개선 사항입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형 공장의 입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 공장의 입지가 필요합니다. 저희조의 역할 분단입니다. 저희조가 도안 구상 시 참고한 자료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